이 시간부터는 현물 출자에 따른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증법 39조의 3, 현물 출자에 의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 1호, 2호가 있습니다. 1호는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2호는 주식을 시가보다도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자, 여기서 보면 시가보다도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시가보다도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여기서 시가는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가. 여기서 말하는 시가.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피출자법인의 시가죠. 피출자법인. 증자로 말하면 이제 증자법인이 되겠죠. 증자법인의 시가. 그러니까 이론은 인수가액이 신주 인수가액이 피출자법인, 증자법인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입니다. 이호는 인수가액이 피출자법인의 시가보다도 높은 경우. 그래서 현물출자에서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은 인수가액하고 발행가액, 현금증자에서는 발행가액하고 인수가액이 항상 같았습니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현물출자는 발행가액하고 인수가액이 다릅니다. 발행가액은 회사가 증권을 발행할 때 증권신고서에 발행가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재하고 있어요. 그게 발행가액이요. 그리고 현금증자에서는 그 발행가액을 인수하는 게 인수가액이고. 근데 현물출자에서는 이 인수가액이 다른 이유는 뒤에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은 결국은 현물이라는 것은 현금이 아니니까 평가의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평가의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거 일주당 인수가액이 일주당 발행가액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39조를 볼까요? 이 39조는 현금증자입니다. 현금증자. 자, 현금증자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나 그 내용을 이제 보겠는데요. 물론 이 부분은 앞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신주죠.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는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 이거는 현물출자, 현금증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현금증자에서 보게되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 이거 똑같은 거죠. 주식을 시가보다도 낮은 가액, 시가보다도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여기는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여기서는 현물 출자에는 인수란 말을 용어를 썼고 여기서는 발행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현금 증자에서는 증자법인의 시가, 신주를 시가,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증자법인의 시가죠. 증자법인의 시가, 증자법인의 시가. 그러니까 여기 낮은 가액은 신주 발행 가액이 증자법인의 시가보다 낮은 가액. 2호는 신주 발행 가액이 증자법인의 시가보다도 높은 경우. 그래서 신주의 발행 가액은 인수가액과 마찬가지다. 똑같아. 그 설명을 이제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시가, 즉 다시 말하면 이 시가라는 것은 뭐냐? 상증법 60조와 63조에 따라 평가한 거예요. 상증법 60조와 63조. 즉 상증시법에 따른 평가액을 말합니다. 이때의 시가는 그리고 이하 2조에서 39조 2, 39조 2, 3, 40조에서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39조의 3이 바로 이거죠. 39조의 3. 그러니까 39조의 3에서 말하는 이 시가는 현금증자에서의 시가와 마찬가지로 상증법 60조와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을 볼까요? 현물출자 재산가액 평가. 자, 현물출자는 현금증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물출자한 자산을 평가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이든 아니면 뭐 유가증권이든 아니면 기타 무형재산이든 그 평가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평가는 상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어요. 상법에서. 상법 관련 규정을 보게 되면은
현물 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이 선임을 법원에 청구해야 된다. 법원에 현물 출자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평가법인은 맞죠? 감정사.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으로 검사인이 조사에 가름할 수 있다. 근데 공인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을 하게 되면은 이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자, 이거는 이제 강제 규정이죠. 강제 조항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음 각 호에 보서 2호가 보면은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2호에 보게 되면은 현물 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 그러니까 상장 주식이죠.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1호하고 2호가 돼 있는데 1호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사의 결의일로부터 소급하여 1개월간이 거래소의 평균 종가, 여기는 일주일간이 거래소의 평균 종가, 그 다음 직전 거래일이 거래소의 평균 종가를 산술 평균한 금액,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 이 가액하고 직전일이 거래소의 종가를 비교해서 둘 중에 낮은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상법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상법에서 이것을 시가로 보여서. 그래서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평가를 한 것은 현물 출자에 대한 검사를 면제를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검사인이 선임을 법원에 청구해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평가한 것은 자, 이것은 이제 상장 주식입니다. 상장 주식. 자, 상장 주식과 관련된 내용은 이런 평가 방법을 한다. 그리고 이 평가 방법은 상법 규정에 있다. 그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그런데 상증세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자, 우리가 앞번에서 상증세법에서 시가라고 말한 것은 60조와 63조에 의한 평가이라고 그랬어요. 60조 및 63조에 의한 평가, 이것이 시가라고 그랬어요. 그럼 60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이게 이제 상장 주식이죠. 우리가 말하는 상장 주식.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63조 1항 1호 과목, 제63조 1항 1호 과목에 의한 평가 방법입니다. 자, 상장 주식은 상증세법에서는 상장 주식의 평가를 63조 1항 1호 과목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63조 1항 1호 과목이 바로 이겁니다. 자,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이에요. 그러니까 상장주식입니다. 상장주식은 평가 기준일 이전 이후 2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자, 상장주식은 평가 기준일 이전 이후, 그러니까 현물 출자일이라면 현물 출자일 이전 이후 2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이것이 시가예요. 이것이 상장 주식의 평가액입니다. 그리고 비상장 주식은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보충적 평가 방법이에요. 보충적 평가. 자, 이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상장 주식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앞에서 봤던 상법에 있는 평가 방법하고 다른 거죠. 그렇죠? 상법의 평가액하고 상증법에 나와 있는 상장 주식의 평가액은 다릅니다. 이제 바로 여기서 그럼 시가를 뭐로 해야 될 것인가? 그죠? 시가로 뭐로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대두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상장 주식뿐 아니라 다른 그런 우리가 그 현물 투자, 주식뿐 아니라 우리가 뭐 부동산, 뭐 건물이든 아니면 뭐 무채재산권이든 뭐 등등도 우리가 현물 출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한 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은 상증세법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증세법 61조는 부동산 평가 방법을 말하고 그 다음에 62조는
뭐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자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유형자산의 평가 방법을 말하고, 64조는 이제 무체재산권에 대한 평가 방법, 그 다음 뭐 65조는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 그다음 66조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평가. 상증세법에서는 평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것이 상증세법의 평가 방법입니다. 이것이 상증세법에서 말하는 그 시가가 되겠어요. 상증세법에서 말하는 시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례에서는, 실제 사례에서는 현물 출자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평가한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현물 출자라는 것은 우선 주식에 한정한 겁니다. 주식에. 자, 주식에 한정한 겁니다. 주식에. 자, 주식에 한정한 건데, 이 주식에도 전부 다 이제 상장 주식과 관련된 겁니다. 상장 주식과 관련된. 자,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현대 GF 홀딩스와 현대 그린푸드, 그러니까 관계회사 간의 현물 출자인데, 그 자본시장법 133조에 따른 공개매수 방식, 자본시장법 133조의 공개매수 방식에 따른 현물 출자인데, 공개매수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현물 출자를 하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하면 현물 출자, 그러니까 피출자 법인이 상대방 그 회사의 주주들에게 우리가 증자를, 현물 출자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당신의 주식을 현물 출자를 받으려니까 그 현물 출자에 응하는 사람은 응하고, 그 다음에 응하지 않을 사람은 응하지 않고, 바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는 그 현물 출자 방식이 자본시장법 133조에 따른 공개매수예요. 공개매수, 공개적으로 매수를 한답니다. 공개적으로 매수, 공개적으로 매수, 공개적으로 매수하는 방식에 의한 것을 바로 이제 공개매수 방식에 의한 그 자본시장법 133조에 따른 것인데, 여기서 보면은 현대 GF 홀딩스가 유상증자를 했어요. 이게 피출자법인이죠. 그리고 증자법인이죠. 그리고 거기에 상대의 주식은 현대 그린푸드라는 그 회사가 있고, 또 현대 백화점 이는 회사가 있는데, 현대 그린푸드와 현대 백화점의 주주 중 공개 매수에 응한 주주들로 한정이 되죠. 바로 공개 매수 방식. 이거는 누구나 다 그 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그린푸드의 주주 또는 현대 백화점의 주주에 한해서 현대 GF 홀딩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건가 아니할 건가를 정하는 거니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어. 자, 이때 보면은, 자, 현대 GF 홀딩스에서는 발행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평가했어요. 다시 말해 증자법인이죠. 증자법인의 그 발행가액, 자본시장법에 따라 평가했어요. 그리고 현물 출자 가액은, 현물 출자 가액은 주식, 현대 그린푸드하고 현대 백화점의 주식을 현물 출자했으니까 그 주식을 어떻게 평가해? 그는 상법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가 앞에 봤던 상법 시행령. 그리고 또 다른 사례는, 여기도 신주 발행 가액은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했어요. 현물 출자 가액도 상법 시행령에 따라서, 현물 출자의 검사 면제, 상법 시행령에 따라서 평가를 했어요. 자, 이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를 볼까요? 사례 2에서 나타난 그 공시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양수 목적은 자회사 편입을 통한 지배권 강화, 현물 출자에 있어서, 그리고 거래대금 지급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신주 발행 지급을 하는데, 외부 평가에 관한 사항은 외부 평가를 했다는 거고, 그 근거를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령에 따라서 외부 평가를 했고, 그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외부 평가 의견은 상법 시행령에 따라서, 상법 시행령 14조가 현물 출자 검사의 면제를 그렸습니다. 앞에서 봤지만. 거기에 따라서 산정하였으며, 그래서 일주당 시세가액은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했습니다. 사례 3. 사례 3은 앞에서 본 사례 1하고 2와 다른 점은, 사례 1, 2는 증자한 회사도 상장 주식이고 현물 출자한 주식도 상장 주식이 있었어요.
근데 사례 3은 증자한 회사는 상장법인이에요. 상장 주식이에요. 근데 현물 출자한 주식은 비상장 주식입니다. 비상장 주식. 자, 현물 출자한 주식은 NS쇼핑 주식인데 NS쇼핑 주식은 이건 비상장 주식이에요. 자,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 신주 발행가액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서 평가를 했다. 그리고 이 현물 출자한 주식은 현금할인법으로 평가를 했다. 요약하면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자, 신주 발행가액은 이제 하림홀딩스가 되는데 하림홀딩스는 상장회사니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이거는 결국 자본시장법에 따라 평가한 겁니다. 그리고 현물 출자 가격은 NS쇼핑 주식을 하림홀딩스에다가 현물 출자를 하는 거니까 이 NS쇼핑 주식은 이건 비상장회사예요. 이 주식은 현금 흐름 할인법으로 평가를 했다. 하림홀딩스는 제일홀딩스로부터 양수하는 NS쇼핑 발행 주식, NS쇼핑 발행 주식을 상법에 따른 현물 출자를 통해 양수할 예정이고 그 양수 가격은 현금 할인법을 적용하여 현물 출자 가격을 산정하였다. 이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장 주식의 평가와 관련해서 법원의 그 판단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현물 출자한 자산은 상장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원고가 상장 주식을 현물 출자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원고는 이 상장 주식을 현물 출자를 하면서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면은 앞번 시간에서 봤지만은 상법에 따라서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쟁점이 됐는데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상법에 따라서 산정한 가액은 세법의 상정세법의 시가가 아니라 이제 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고등법원에 가서 고등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법에 따라서 산정한 상장 주식의 가액은 상정세법에서 말하는 시가가 아니다. 그래서 상정세법에서 규정하는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원고가 대법원까지 가지 않은 거죠. 대법원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랬던 사건인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상정법 45조를 적용하면서 이 사건이 발달이 된 건데 상정법 45조의 5는 조문 제목이 이렇습니다.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증여 의제. 특정 법인과의 거래. 간단히 설명하게 되면은 특수관계인이 이 법인과 특수관계인이 자산을 특정 법인에다가 증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다거나 또 높은 가액으로 제공한다거나 등등 이런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 그것을 증여로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45조의 5가 있기 전에는 신설되기 전에는 어땠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이 100억을 증여를 했어요. 100억을 증여하게 되면은 법인에서는 회사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영업의 수익이든 특별이익이든 그죠? 특별이익 100억 해갖고 법인세를 납부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법인세는 법인세대로 납부하고 그 100억에 대해서 증여를 보게 됐어요. 누구한테? 그 주주한테. 예를 들어 말하면 A라는 주주가 40% 지분을 갖고 있다면은 100억을 증여받았으면 특별이익이 100억으로 됐어요. 100억 중에서 40억을 A 주주에 대한 증여로 보게 됐어요. 증여재산이에요. 굉장히 이제 무서운 조항이죠. 상정법 45조의 5가 굉장히 무서운 조항입니다. 그래서 45조의 5를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1호는 이렇게 나와 있고 2호, 3호, 4호. 4호에 따라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1, 2, 3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시행령에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행령에 보면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의 현물 출자하는 것. 이 사건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현물 출자한 겁니다. 주식을 보유 주식을 현물 출자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것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하고 이제 검토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상장 주식을 현물 출자를 하면서 이제 어떤 방법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상증세법에서 말하는 세법에 대한 말하는 시가냐. 상법에서 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을 어떻게 하라고 산정한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상증세법의 시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얘기가 됩니다. 다음을 볼까요? 이번에는 상증법 39조의 3, 현물출자. 이제부터 현물출자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시간이 끝날 때까지 전부 다 현물출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분석하고 검토하고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39조의 3, 1항 현물출자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1호, 2호에서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 2호는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 낮은 가액으로 인수, 시가보다 피출자법인이죠. 증자법인이죠. 여기는 피출자법인. 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 1호는. 2호는 이 피출자법인의 시가보다도 높은 가액으로 인수. 앞에서 우리가 현금증자하고 현물출자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하면서 잠깐 이 얘기를 했었죠. 현금증자에서는 발행가액하고 인수가액이다. 발행가액이 인수가액이고 인수가액이 발행가액이다. 고 했는데 현물출자에는 이럴 경우가 있고 이렇지 않을 경우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좀 시간을 들여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현물 출자에 따른 이익 계산 방법이 이제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현물 출자에 따른 이익 계산 방법은 1호, 2호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은 시행령 29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행령 29조 2항. 시행령 29조. 낮은 가액, 높은 가액 둘 다 시행령 29조를 이렇게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준용하도록. 시행령 29조가 뭔가 하면은 현금 증자와 관련된 거예요. 현물 출자에 대한 이익을 계산하면서 이익 계산하는 방법을 현금 증자에 따른 이익 계산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현금 증자. 자, 시행령 29조 2항이 이거 현금 증자인데, 자, 현금 증자에서는 이익 계산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자, 우리가 앞에서 몇 번 봤습니다. 보게 되면은, 자, 가목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 이것이 결국은 이익 증자와 관련된 그 내용이 되는데, 가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산시에 의해 계산한 일주당 가액. 다음 산시라는 것은 결국은 증자 후 일주당 평가액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억하시겠죠? 가에서 가가 그거는 증자 후 일주당 평가액이요. 그 다음 나는 일주당 인수가액. 자, 현금 증자에서 이익 계산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서 현금 증자에서 일주당 인수가액은 곧 발행가액이라고 그랬습니다. 발행가액. 그러니까 이익 증여를 어떻게 계산한다? 증자 후 일주당 평가액에서 일주당 발행가액, 일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것이 그 차액이 바로 이익 증여예요. 그렇게 이익 계산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현금 증자하고 현물 출자가 다르다 라는 말을 계속 해왔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가를 한번 보면서 결국은 그 사례를 통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는 그런 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현물 출자에서 주식을 시가보다도 낮은 가액으로 인수 또는 시가보다도 높은 가액으로 인수에서 말하는 이 시가라는 것은 피출자법인의 증자전의 평가액, 그렇죠? 여기서는 시가보다도 낮다, 시가보다도 높다. 그때 말하는 이 시가는 뭐냐? 결국은 증자법인이죠. 다시 말하면 이건 현물 출자니까 이제 피출자법인이 되죠. 예. 피출자법인의 그 증자하기 전에 현물 출자하기 전에 평가액이죠. 그래 그때의 그 발행 신주와 관련된 가액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 인수에서 말하는 가액은 현물 출자한 자산의 가액입니다. 현물 출자한 자산. 자, 이것은 여기서 시가는 증자법인, 피출자법인의 평가를 말하고
이것은 현금 증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물이니까 현물을 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시가보다 낮다, 높다 하는 것은 현물 출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물 출자한 자산의 가액이 발행 신주의 평가액과 같은 경우는 현물 출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죠? 여기에 시가하고 현물 출자한 가액이 평가액이 같으면은 높거나 낮은 문제는 발생되지 않잖아요. 현금 증자인 경우에는 증자 납입 금액이 현금이므로 그렇죠? 현금이니까 평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그런데 현물 증자인 경우는 현물 증자인 경우는 부동산을 증자하든 현물 출자하든 아니면 주식을 현물 출자하든 그럴 때는 그 부동산 토지 건물을 평가해야 되고 주식을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럴 때는 발행 신주의 가액, 발행 신주 발행가액, 발행 신주 가액, 발행 신주와 출자한 현물의 평가라는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현물 출자에서는 현물도 평가를 하게 되지만은 피출자법인 이것도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피출자법인 그죠? 피출자법인이 평가에 되지만이 발행가액이 나오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발생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물 출자에 대한 이익 계산 방법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증자전 일주당 평가액. 여기 증자전 일주당 평가액은 피출자 법인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신주 일주당 인수가액 하고 증자에 의한 증가한 주식수. 이건 신주의 전체를 말하죠. 전체 가액. 신주의 전체 가액.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면 다섯 말로 말하면 현물 출자 가액을 말하는 겁니다. 현물 출자 가액. 일주당 인수가액에서 증자한 주식수를 곱하면은 결국은 이건 현물 출자한 가액이에요. 현물 출자한 가액. 그리고 총 발행 주식수, 증자 후에 총 발행 주식수를 나눈 것이 결국 이제 증자 후 일주당 평가액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증자 후 일주당 평가액이 됩니다. 그리고 신주 일주당 인수가액, 신주 일주당 인수가액, 그 차액이 우리가 증자 이익이라고 그랬습니다. 요거는 이제 현금 증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현물 출자도 현금 증자와 마찬가지로 이 계산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현금 증자일 때는 신주 일주당 인수 가액이 발행가액하고 같아 버렸어요. 그죠? 발행가액. 그런데 현물 출자에서는 신주 일주당 인수 가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현물 출자한 가액이 전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현물 출자한 가액 전체.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평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인수가액하고 이 발행가액의 이런 것이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 이제 말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례를 직접 보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보겠는데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그 신경을 써서 들어야 되고 좀 천천히 이해를 해야 되고 한 번에 바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보면서 이 자료를 이제 프린트를 하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홍인이란 주주 홍이란 사람이 보유 주식을 3150주를 현물 출자했어요. 이 주식을 현물 출자했어요. 주식. 이 주식을 현물 출자했는데 이 주식이 상장 주식이에요. 상장 주식. 상장 주식을 현물 출자를 했는데 그래서 이 상장 주식을 현물 출자한 것에 따라서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사건이 발생돼 갖고 결국은 법원까지 이제 가게 되는 이런 사건이 되게 됐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 증자한 회사하고 현물 출자한 주식 평가는 이제 다음과 같았어요. 여기서 보면 요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회사에서 처음에는 평가인가요? 회사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신고를 했죠. 그다음에 처분청은 회사에서 신고한 게 너희들이 잘못됐다. 평가액이 잘못됐다 하고 이렇게 나온 거고 대법원은 아니다. 처분청도 잘못됐다. 이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나와서 평가한 가액은 바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한번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자, 증자회사에서 일주당 평가를, 그러니까 피출자법인이죠. 증자회사. 피출자법인의 일주당 평가액은 5,174원에 있었어요. 회사가 신고할 때. 아, 그리고 현물 출자한 주식은 여기 31,150주. 일주에 어떻게 평가한 거면 이거를 18만 8천원으로 평가했어요. 18만 8,657원으로 평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31,150주를 현물 출자를 했으니까 신주를 몇 주를 발행해야 돼요. 자, 여기는 5,174원이고 18만 8,657원이니까 여기 현물 출자한 주식 1주당 36.4625주를 신주를 발행해야 되죠. 다시 말하면 18만 8,657원에다가 5,174원을 나누면은 36.425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식, 현물 출자한 주식 1주당 증자회사 주식을 몇 주를 주는가 하면은 36.425주가 돼요. 그러니까 3150주를 현물 출자했으니까 어떻게 돼? 3150주 곱하기 36.4625 하게 되면은 전체 현물 출자한 주식 가액이 나오죠. 주식이 나오죠. 주식 수가. 그죠? 증자한 주식 수. 증자한 주식 수가 나오죠. 증자한 주식 수. 현물 출자한 주식 수가 아니라 증자한 주식 수. 그런데 처분청은 증자회사 일주당 평가액이 5,174원이 아니고 15,950원이다 라고 평가했어요. 그리고 현물 출자한 주식은 55,585원이다. 다시 말해 여기 이 일주당 55,585원이다. 대법원은 현물 출자한 주식은 처분청하고 같습니다. 같아요. 그런데 증자회사는 평가를 15,950원으로 평가하고 5,300원으로 평가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자, 회사에서 평가한, 증자회사 평가한 현물 출자한 주식의 평가액이 처분청하고 대법원하고 각각 다른 거예요. 각각 다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돼요? 결국은 배정 비율이 달라지잖아요. 배정 비율. 자, 배정 비율이라는 것은 현물 출자한 주식 일주에 대해서 증자회사가 발행한 신주의 배정 비율, 그죠? 신주의 배정 비율. 그러니까 여기는 일주당 현물 출자한 주식 일주당 36.4625가 되고, 여기는 일주당 3.1714가 되고, 여기는 일주당 9.544434, 9.544434. 배정 비율이 각각 다른 거예요. 복잡하죠. 이게 결국은 이익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평가액과 신주 배정한 비율, 신주 배정한 주식수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다음을